지난 시간에 이어 표본 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통계량이었습니다. 자, 제가 통계량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일단 함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물어보면 샘플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통계량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샘플 mean, 표본 평균, 두 번째로는 샘플 variance, 표본 분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통계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계량의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sampling distribution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Xbar,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또 이번 시간에는 표본 분산에 대한 분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X바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이걸 알아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자, 먼저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정규 분포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 자, 이러한 모집단으로부터 n개의 표본을 뽑은 거죠. 그걸로부터 만든 x바 표본 평균은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동일하다. 하지만 분산이 작아진다. n분의 1만큼 작아진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어떤 걸 유도할 수 있었냐면 우리가 이거는 일반적인 분포, 즉 x바는 정규 분포 뮤 n분의 시그마 스퀘어를 따르니 이 x바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도 바꿔줄 수가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됐으니까 이 새롭게 정의된 확률 변수 z는 뭘 따릅니까? 맞습니다.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 거였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결과고요. 이번 시간에는 표본 분산에 대한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전히 모집단의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n개의 샘플들을 뽑았죠. 그런 다음에 우리 S 스퀘어 표본 분산에 n-1을 곱해주고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준 이 통계량은 뭘 따르냐면 맞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 n-1의 파라메타를 따른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난 시간에 마무리를 지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표본 분산이 어떤 분포를 따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카이 제곱 분포 n-1의 자유도를 따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 됐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카이 제곱 분포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먼저 확률 변수 n개가 있는데요. z1서부터 zn개가 있는데 이 각각이 뭘 따르냐면 표준 정규 분포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표준 정규 분포 이 각각을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하면 이 새로운 확률 변수 z는 뭘 따르냐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 이 v는 파라미터인데요. 이 파라메타를 우리가 자유도라고 불러주고 이 v는 뭐냐면 맞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를 몇 개 더해 줬는지 여기서는 v개 더해 주었으니까 자유도가 v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일단 카이 제곱 분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죠? 우리 한번 지훈이가 대답해 볼래요? 전지훈. 네, 아주 짧게 한번 대답해 볼게요. 카이 제곱 분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맞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의 합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일단 한 80점짜리 대답은 된 거야. 그렇죠? 자, 카이 제곱 분포가 뭐냐면 짧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제곱의 합으로 만들어진 분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카이제곱 분포의 PDF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꽤 복잡하죠? 그 다음에 평균은 V고 분산은 2 곱하기 V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감마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가 바로 카이제곱 분포입니다. 그래서 감마 분포가 이렇게 있고 감마 분포의 파라메타가 두 개 있지 않았습니까? 알파랑 람다랑. 그래서 알파가 2분의 V고 그다음에 람다가 2인 경우 감마 분포에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카이제곱 분포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카이제곱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모양을 제가 뭐라고 했죠? 성우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강성우. 음, 기억나세요? 자, 이런 거 성우 이것부터 한번 대답해 볼래? 이러면 이거는 어떠한 모양이라고 했어요? 맞아, 대칭 모양이라고 잘 대답해 주고 계신데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은 대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가? 맞습니다. 기울어졌다. 그래서 영어로는 skew 됐다. 근데 지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성우가 한번 또 대답해 보세요.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지금 거꾸로 화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다시 잘 대답해 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skew to the right 이렇게 표현해요. 혹은 right skewed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이렇게 되고 그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이거는 skew to the left 혹은 left skew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right skewed의 어떤 예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이 제곱 분포는 일단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자유도에 따라서 기울어진 정도가 다른데 여기서는 자유도가 한 4인 경우는 이런 정도의 기울어진 정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준 정규 분포표도 이렇게 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카이제곱 분포에서도 어떤 특정한 값이 주어졌을 때 이것보다 큰 확률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우리가 표를 이용해 가지고 손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카이제곱 분포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카이제곱 분포 자유도가 V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하고 싶으냐면 이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죠. 이 y가 카이제곱 분포 알파 v라는 점보다 클 확률, 지금 어때요? 이 초록색, 녹색으로 표현된 이 지역의 확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얼마예요? 알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값을 알면 알파가 주어지고 v를 알면 여기에 확률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자유도가 이제 알면 자유도를 알면 여기에 이제 확률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표는 좀 뒤에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이게 이제 카이 제곱 분포의 표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부분의 통계책 맨 뒤에 보면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분포에 대한 테이블이 있고 가장 이제 먼저 나오는 거는 표준정규 분포의 테이블, 그 다음에 카이제곱 분포 테이블. 그래서 이제 오늘 뒤에 배울 T 분포, F 분포까지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맨 처음에 이 첫 번째 열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열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자유도예요. 자유도. 그 다음에 여기 알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 제곱 알파가 예를 들어서 0.95 그 다음에 자유도가 5이면 요 값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 값이 이게 얼마죠? 맞아요. 0.9519 한번 청수가 한번 해볼래요? 임청수 한번 해봐요. 그대로 읽으면 돼요. 먼저 해보세요. 뭐 다른 친구들도 지금 잠깐 동영상 포즈하고 멈춤하고 한번 보세요. 자, 돌아왔죠? 일단 자유도가 얼마예요? 5예요. 5. 그 다음에 알파가 얼마냐면 0.95니까 여기서 만나는 점을 읽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얼마냐면 1.14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알파 값 주어지고 자유도가 주어지면 그 해당 값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1.145보다 클 확률이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0.95예요. 다시 자유도가 5인 경우에 이 카이 제곱 값이 1.145보다 클 확률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이게 0.95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이 그림으로 보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1.145니까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1.145. 1.145보다 큰 확률 0.95가 된다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이저거 분포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았는데요. 다시 이제 표본 분산, 우리 지금 표본 분산에 대한 분포 설명하다가 카이저거 분포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표본 분산이 이렇게 표현됐고, 이렇게 표현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시 이거를 재배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인 정규 분포로 n개가 샘플이 됐을 때 맞습니다. 거기로부터 구한 이 통계량은 뭘 따릅니까? 카이제곱 분포 자유도가 n-1. n이 뭐죠? 창영이 한번 대답해 볼래요? n. 맞습니다. n은 관측치의 개수. 죄송합니다. 샘플의 개수. 관측치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히 샘플의 개수. 이 샘플이 n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예제를 통해 한번 보면 좀 확실해질 것 같아요. 자, 먼저 예제를 좀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자유도라는 얘기를 자꾸 했는데 이 자유도가 뭔지 좀 설명을 드리고 가볼게요. 자, 보시면 지금 이거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뭡니까?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포즈하고 한번 보세요. 짠,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맞습니다. x에다가 평균을 빼주고 분산으로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맞아요. 이게 뭐냐면 아까 표준 편차로 나눠준 것만 하면 이게 뭐냐면 정규 분포고 여기 제곱이 붙어있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의 제곱이에요. 맞죠? 그래서 아까 표준 정규 분포 제곱의 합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카이 제곱 분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뮤는 어떻게 하냐면 이 뮤는 모집단의 평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샘플 평균으로 이미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알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이 n개 중에서 알고 있는 게 한 개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몇 개예요? 맞아, n-1개고 n-1개는 좀 자유스럽게 값을 가질 수가 있고 한 개는 표본 평균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n-1개 값이 자유로우니까 n-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우리 표본 이거 표본 분산 n-1 표본 분산 그다음에 시그마 스퀘어가 카이 제곱 분포의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n-1 여기서 왜 2를 빼줬는지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자유도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런 책도 없고 사실 강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정말 100% 이게 자유도네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드리면 좋겠지만 자유도는 좀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좀 터득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좀 자유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자,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x1이 2고 우리 5개의 값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유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3이 4고 그 다음에 x4가 5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x5는 지금 이제 몰라요. 그 대신 이제 뭘 알고 있냐면 우리가 5에 xi에 20 지금 이게 주어져 있어요.
이 다 더하면 20이라는 값이 이제 주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더하면 5, 14잖아요. 그러면 우리 XO가 뭡니까? 물어보면 채원아, 뭡니까? 맞아요. 이거는 다 더하면 지금 이거 다 더하면 16이니까 일단 1에서부터 4까지 더하면 14잖아요. 지금 5, 그렇죠. 14죠. 그러니까 더한 게 다 더한 게 20이니까 XO는 뭡니까? 물어보면 채원이가 큰 소리로 지금 6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이 경우에 자유도가 얼마인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유도가 얼마예요? 자유도가 얼마죠? 승하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자유도. 자유도는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값이야. 이 x1서부터 x5 중에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값. 맞아요. 4개예요. 왜냐하면 나머지 하나는 썸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4개가 정해지면 나머지 하나의 값은 고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개는 자유스럽게 값을 가질 수 있지만 나머지 한 개의 값은 자유스럽지 못하고 반드시 그 나머지 4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가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지금 승하가 크게 대답하듯이 4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유도는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이제 볼 텐데 지금 어떤 예제냐면 지금 샘플 베이리언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샘플 베이리언스는 어떤 분포를 따르냐면 카이제곱 분포 n-1을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집단이 평균이 15이고 분산이 100인 모집단 정규 분포로부터 몇 개의 샘플을 뽑았냐면 25개의 샘플을 뽑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통계량을 정의를 했고 이 통계량은 맞습니다.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자유도가 몇입니까? 자유도가 몇이에요? 준환이가 대답해 보세요. 자유도가 몇이에요? 자유도가 n-1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n이 뭐예요? 맞아요. 25예요. 준환이 잘 대답했어요. 25니까 25-1 맞죠? n-25-1에서 2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값을 알파 값을 구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find c such that probability that s square is greater than c is 0.95. 그렇죠? s 스퀘어가 뭐예요? 지금 이게 표본 분산이에요. 맞죠? sampling distribution. 표본 표본 분산 값이 c보다 클 확률이 0.95가 될 때 그 c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이 s 스퀘어의 분포를 알면 돼, 분포. 근데 s 스퀘어의 분포를 아쉽게도 지금 몰라. 하지만 뭘 아냐면 이 앞에다가 n-1을 곱해주고 시그마 스퀘어로 나눠주면 이거는 무슨 분포를 따라요? 맞습니다. 카이제곱 분포 n-1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우변에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25-1, 그 다음에 시그마 스퀘어가 얼마냐면 100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얼마냐면 0.95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한번 좀 써볼게요. 이걸 y라고 한번 써볼게요. y고 이게 이제 100분의 24 c 0.9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다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0.95니까 이 정도 돼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지금 왜냐면 100분의 값이 24C가 여기다 쓰면 안 되겠네요. 자, 다시 쓸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한 요 정도가 지금 100분의 24C가 되는 거고 맞죠? 이건 뭐예요? Y예요. Y가 무슨 분포? 카이제곱 분포 24를 따르는 거고 자, 24보다 클 확률이 얼마래요? 0.95.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이 넓이가 지금 0.95예요. 그래서 이때 이걸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았냐면 우리 표를 보고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포즈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자, 포즈 끝. 짠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여기 이제 작아서 좀 안 보이는데 자유도가 얼마냐면 24니까 24구. 그죠? 그 다음에 알파가 0.95니까 여기 0.95. 그 만나는 점을 보면 얼마냐면 13.848이 돼요. 이 값이 뭐냐면 결국 13.848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C 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두 개 이제 해가지고 C 값이 57.7 이렇게 구해지게. 이게 뭐예요?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이제거 분포는 끝났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한 거 잠깐만 복습하고 가면 이제 샘플링 디스트리뷰션.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은 뭐냐면 통계량의 분포다. 그래서 이제 통계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표적인 통계량인 샘플 민의 분포가 뭡니까? 물어보면 정기 분포입니다. 평균이 뮤고 n분의 시그마 스퀘어. 그 다음에 s는 뭘 따릅니까? 이 앞에다가 상수를 곱해주고 시그마 스퀘어만 나눠주면 카이제거 분포 n-1. 이 두 개가 가장 큰 결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알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좀 부가적으로 어디셔널하게 두 가지 분포에 대해서 더 배울 건데요. T 분포하고 F 분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T 분포는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렇게 결정돼요. 자, 먼저 이 Z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딴다. 그다음 Y라는 확률 변수는 뭘 따라요? 카이제거 분포 자유도가 V. 그러면 이 T 통계량은 이 Z 표준 정규 분포 그 다음에 카이제거 분포의 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자, 분자가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고 분모가 뭐냐면 제곱근의 y인데 뭘로 나눠줬습니까? 자기 자신의 뭐예요? 자유도 v로 나눠준 값이에요. 이게 뭐냐면 t 분포의 정의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t 분포 t는 이 통계량은 이 스태티스틱 왜 스태티스틱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것도 가만히 보면 샘플들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 t 통계량은 이렇게 정의된 t 통계량은 t 분포를 따르고 t 분포의 파라메타도 자유도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v degrees of freedom. 그래서 이 카이 분포의 자유도가 t 분포의 자유도로 그대로 이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t분포는 이게 무슨 말이죠? t분포의 기대값은 0이고 0을 기점으로 대칭이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랑 꽤 비슷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보다는 롱거 테일 꼬리가 길네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뒤에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t 값이 이 t 값 혹은 이 마이너스 그 다음에 플러스 이 값보다 클 확률 혹은 작을 확률이 어떤 테이블에 의해서 우리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왜 같으냐면 일단 대칭이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자, 이 설명은 뒤에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뭐냐면 T분포예요. T분포 되게 표준정규분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왜냐면 평균이 지금 0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정규분포하고 그다음에 T분포의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0을 기점으로 대칭이다 라는 관점에서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T 디스트리뷰션이 같아요. 하지만 아까 T 디스트리뷰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longer tail, 꼬리가 길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꼬리가 긴 게 이거예요. 이게 T 디스트리뷰션은 이 X축으로 떨어지질 않아. 꼬리가 길게 쭉 늘어나. 이 터치다운 하는 속도가 되게 느린 거야. 지금 이 X축을 어떤 ground, 땅이라고 보면 굉장히 늦게 떨어진다. 알겠죠? 이게 이제 T 디스트리뷰션의 약간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T 디스트리뷰션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대표적인 비정규 분포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데도 대표적인 비정규 분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그림을 한번 보면 왼쪽 그림은 자유도에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K로 자유도를 표현했는데요. 우리가 앞장에서는 계속 V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같은 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네요. 이 자유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롱거 테일, 이 테일이 꼬리가 짧아지네요. 빨리 X축으로 떨어지고 자유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제 점점 X축에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이제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T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T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더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모집단이 여전히 정규 분포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뭐 정규 분포도 그랬고 카이제곱 분포도 그랬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T 분포, 앞으로 설명할 F 분포 다 모집단은 일단 정규 분포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모집단은 정규 분포. 거기로부터 추출한 N개 샘플, 그거로부터 만든 첫 번째 통계량 Z, 이거는 뭘 따릅니까? 맞아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셔요. 표준 정규 분포. 그 다음에 Y라는 또 다른 통계량, 이거는 뭘 따라요? 그렇죠? 채연이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강채연? 맞아요. 이거는 여기 써있다시피 잘하셨어요. 카이제곱 분포 자유도가 n-1. 그러면 아까 t 분포 앞장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분자가 표준 정규 분포, 분모는 뭐냐면 카이제곱 분포를 뭘로 나눠줬어요? 자기 자신의 degrees of freedom으로 나눠준 다음에 제곱근을 취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잘 정리해주면 이렇게 돼요. 이거 좀 많이 봤던 거 같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맞아요. 위에서 봤던 거랑 지금 똑같아요. 표준 정규 분포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랑 T 분포의 차이는 뭐가 있냐면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해 볼게요. 여기 있는 시그마냐 S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비슷했던 거죠. 시그마는 뭡니까? 시그마 뭐예요? 승기가 대답해 볼래요? 승기. 시그마가 뭡니까? 맞아요. 시그마는 샘플 표준 편차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승기 한번 또 대답해요. 시그마는 뭐예요? 이건 샘플이 아니라 모집단의 표준 편차다.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를 표현할 수가 있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분산을 모를 때는 우리가 이제 T 분포를 사용한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응용 통계 시간에 많이 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만 지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한 통계량, 이 T는 뭘 따르냐면 T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얼마예요? n-1을 따르는 T 분포다. 그리고 짧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렇게 T는 T 분포 n-1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이런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을지 한번 해보세요. 누가 해볼까? 기훈이가 한번 해볼까? 기훈이가 한번. 이건 뭐예요? 이런 걸 어떻게 읽어요, 이제? X1, X25, IID, 노말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써있다 하더라도 말이 좀 잘 이어지도록 읽어야 되거든. 이건 뭐냐면 다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모집단의 분포가 평균이 15이고 분산이 100인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로부터 독립적이고 동일하게 25개의 샘플을 뽑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참 제가 얘기하고도 잘 얘기한 것 같아요. 어, 네, 미안합니다. 자, 그래 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정의한 뭐예요? 통계량을 우리가 앞에 정의한 이 통계량이 T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유도가 얼마예요? 왜 24예요? 대답해 보세요. 지연이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24예요? 맞아요. n-1이고 n이 뭡니까? 맞습니다. 25. 지금 샘플의 개수라고 크게 대답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25-1에서 24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t가 마이너스 t보다 작고 그 다음에 그냥 플러스 t보다 큰 값이 똑같이 알파예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도 그림이 있지만 여기다 제가 조금 한 번 더 크게 그려볼게요. 자, t분포는 항상 평균 0이고 여기랑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라면 이 두 개의 값은 같은 값이에요. 부호만 다르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t 알파 24 여기는 마이너스 t 알파 24가 된다는 거. 왜? t 분포는 시메트릭 대칭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Find C such that probability that T is less than C is 0.05. 이 T 통계량이 C보다 작을 확률이 0.05일 때 그때 C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예, 맞아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맞죠? 그림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0 됐고 C보다 작을 확률이 0.05니까 여기 마이너스 C 여기 이제 작을 확률이 0.05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죠. 0.05 그 다음에 C보다 클 확률도 0.0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C 값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C 값은 어디서 찾아요? 맞습니다. T분포도 T테이블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T테이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읽어요? T테이블도 마찬가지로 T분포 테이블도 첫 번째 열에는 자유도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자유도가 지금 우리가 뭐인 걸 관심이 있냐면 24, 자유도 24. 그 다음에 0.05잖아요. 0.05를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게 매칭되는 부분을 찾아보면 1.1, 1.711 이렇게 되네요. 이게 얼마냐면 1.711. 이게 얼마예요? 이것도 1.712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C니까 여기가 사실은 뭡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711이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1.711이고. 그래서 답이 뭐예요? C는? C가 답이 뭘까요? 건우가 한번 대답해 볼래요? 신건우? 1.711이라고요? 아닌데. 맞아요. 마이너스 1.711이. 여기서 요 C는 마이너스 1.711. 왜냐하면 작은 확률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확률이 0.05라고 했으니까 이 C 값은 음수인 거죠.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분포, F분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개 확률 변수가 있네요. y1, y2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뭘 따릅니까?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네요. 그래서 첫 번째 확률 변수 y1은 카이제곱 분포, 자유도가 v1. 두 번째 확률 변수 y2는 또 다른 카이제곱 분포인데 자유도가 다르네요. v2. 됐죠? 자, 그 다음에 F분포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카이제곱 분포의 비율로 정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분자가 뭡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카이제곱 분포 확률 변수를 뭘로 나눠줬어요? 자기 자신의 degrees of freedom 자유도. 분모는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두 번째 확률 변수를 자기 자신의 degrees of freedom 자유도로 나눠줬어요. 이렇게 정의가 된 통계량, F 통계량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이제 F 통계량이라고 부르고 이 F 통계량이 뭘 따라요? F distribution. 파라미터가 몇 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두 개가 있으니까 V1, V2. 그래서 이렇게 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이것 역시 이제 F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확률값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F 통계량이 알파 첫 번째 자유도, 두 번째 자유도 이렇게 V1, V2를 따른다. 이제 이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1 알파 V1, V2인데 이 1-알파를 우리가 이제 알파로 바꿔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계산상. 그러면 이 알파로 바꿔주면 역수가 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 degrees of freedom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이제 0.0525라면 그거는 0.95로 바뀌면 이 자유도의 순서가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예제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이 있어요. 두 개의 모집단이 있고 첫 번째 모집단에서부터 뭘 나왔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첫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샘플을 몇 개 뽑았어? N1개를 뽑고 거기로부터 샘플 분산을 구했고 두 번째 모집단으로부터 N2개를 뽑아가지고 두 번째 샘플 분산을 뽑은 거예요. 맞죠? 이렇게 모집단이 두 개 있는데 여기서 몇 개 뽑았어? N1개. 여기서 몇 개 뽑았어? N2개. 각각을 가지고 뭘 구했습니까?
샘플 분산을 구한 거예요. 샘플 분산이 그래서 두 개가 나온 거죠. 자, 그래서 각각의 모집단은 이걸 따른다라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이 얘기가 뭘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박스 치고 있는 거. 이게 앞장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F분포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두 카이제곱 분포의 B로 정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이제곱 분포, 첫 번째 카이제곱 분포가 지금 이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신의 자유도로 나눠준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분모는 뭐냐면 두 번째 카이제곱 분포의 확률 변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n-n2- 그 해당 자유도로 나눠준다. 이렇게 돼서 이거를 잘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그죠? 굉장히 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한 번 더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시그마 1 스퀘어 분의 시그마 2 스퀘어 곱하기 시그마 2 스퀘어 그 다음에 여기는 분자가 S1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자, 각각의 자, 첫 번째는 요 파트는 뭐냐면 모집단의 분산의 비율이고 이거는 뭐예요? 표본 분산의 비율인데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따르냐면 F 분포를 따른다. 자유도가 얼마예요? N1-1 그 다음에 N2-1 이렇게 따른다는 거. 그럼 F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셨잖아요. F분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여전히 카이제곱 분포랑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맞죠? 기울어져 있다. 스큐 돼 있다. 스큐가 되어 있는. 그래서 오른쪽으로 스큐가 돼 있어.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자유도의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도가 두 개의 자유도가 1인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지수분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유도가 좀 더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한 모양이 나오는데 여전히 계속 이제 스큐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볼게요. 자, population, 즉 모집단이 두 개가 있고 이 모집단의 분포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자, 모집단 첫 번째 모집단은 정규 분포 평균 4, 분산 16. 그다음 두 번째 모집단 뭡니까? 평균 12, 분산 48. 각각의 모집단으로부터 몇 개씩 뽑았냐면 15개, 10개 뽑았어요. 그다음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F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 뭐죠? 자유도는 파라메타는 뭐죠? 자유도 두 개. N1-1, 15-1, 14, 10-1, 9. 그래서 이 통계량은 뭘 따릅니까? 이 통계량은 이렇게 쓰면 돼요. F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14.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제가 이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은 어떤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만 얘기하면 이거는 70점짜리예요. 그래서 F 통계량이 뭘 따릅니까? 그러면 F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하면 70점이라고. 뭐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봄이나 뭐까지 얘기해 줘야 돼? 맞아요. 꼭 파라메타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100점짜리 대답은 뭐냐면 지금 보민이가 크게 대답한 것처럼 이 F 통계량의 분포가 뭡니까? 그러면 F 분포 파라메타가 14, 9인 F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해주면 100점짜리 대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어떤 문제냐면 S1과 S2의 비율. 지금 이게 뭐냐면 표본 분산의 비율이에요. 비율.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싶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 표본 분산의 비율이 이 두 개의 분수가 이게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만약에 이게 1에 가까우면 두 분산이 같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크면 이게 1보다 크면 죄송합니다. 1보다 크면 꽤 큰 값이면 어떻게 돼요? 이 분자가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표본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 값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 이 분모가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두 번째 분산이 크다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두 모집단 사이에 어떤 분산의 차이를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이거를 쓸 거예요. 자, 오늘 뭐 여기까지만 알고 우리 응용 통계 시간에 좀 자세하게 배우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거. 자, 볼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할 건데요. 이제 C를 구할 건데 뒷장에서 자, 지금 이 값을 구할 거고 그런데 이 C 값을 구하려면 이것의 분포를 알면 좋은데 이것의 분포를 몰라. 하지만 어떤 분포를 아냐면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 알아요. 그래서 우변에도 똑같이 이걸 곱해 준 거예요. 자, 시그마 1 스퀘어, 시그마 2 스퀘어 이거는 뭐냐면 아까 3이라고 우리가 나와 있어요. 앞장에 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 이 전체는 F 분포니까 F로 썼어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3C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F 분포가 3C보다 작을 그 확률이 0.05일 때 그때 3C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F 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았어. 이 F가 뭐 어떤 분포를 따라요? 맞아요. F 분포를 따르고 자유도가 얼마? 14, 9 이걸 따르는 걸 알았죠. 자, 그러면 어, 일단은 이 표를 보려면 이 F가 이것보다 클, 지금 이게 이제 3C가 되는 건데 3C보다 클 확률이 0.95야. 지금 왜냐면 작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 이거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거죠. 지금 3C가 어느 정도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3C.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거 3C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 0.05. 그렇다면 클 확률은 얼마예요? 응? 대답해 보세요. 지윤이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조지윤이? 지윤아, 뭐예요? 그래, 맞아요. 1에서 빼주면 되잖아요. 0.95. 그래서 이것보다 작은 확률이 0.05였으니까 이것보다 큰 확률은 0.95가 된다. 따라서 이것보다 작은 확률을 다시 써주면 0.05가 되고, 즉 이 값이 뭐냐면 3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0.959 그 다음에 자유도가 14,9라는 이제 테이블 보면 되는데 이제 테이블에는 보통 우리 책의 테이블에는 요 알파 값 있잖아요. 이 알파 값이 0.05, 0.01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컴퓨터나 어떤 F 분포를 계산해 주는 앱을 이용한다면 다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0.95를 0.05로 바꿔줘야 돼. 우리 책에 있는 하드카피 테이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앞에 장에 이용할 것처럼 역수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역수를 취하면 0.95, 1-0.95니까 0.05가 되고 중요한 거 있죠? 자유도의 순서를 바꿔주면 된다. 매일.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테이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자, 알파 값이 얼마냐면 알파 값이 0.05니까 여기 0.05짜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유도가 두 개 있으니까 자유도를 잘 읽어줘야 돼요. 첫 번째 행이 V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첫 번째 열이 V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를 읽어줘. 빨간색으로 해볼게. 9. 그 다음에 14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걸 읽어주면 얼마예요? 2.65예요. 그래서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65분의 1 해서 C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이제 3C가 2.65분의 1이니까 C값은 0.1258이 되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했습니다. 우리가 해서 이제 supplementary material까지, sampling distribution까지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번 학기 강의가 이제 이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볼 수도 있었는데 또 못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또 못 보고 하다가 결국은 한 번도 얼굴을 못 보고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물론 이제 우리 수익 통계 시간대는 못 봤지만 뭐 다른 또 수업 시간에 꼭 여러분들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또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좋은 점도 많았고 또 그랬지만 되게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학기 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갈 수도 있고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제 병행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온라인 이 한 학기 동안 반년 동안 이 경험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온라인 시대를 우리가 좋으나 싫으나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방학 동안에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불필요한 만남, 그 다음에 불필요한 그런 어떤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다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온라인 이 시대에 좋은 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좋은 점을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고 현명하게
잘 이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